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사학과의 윤영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사실 역사란 무엇인가는 참 유명한 책이죠. 대학생이라면은 직접 읽지는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읽어보라고 권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쉽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유명할까? 이 사람들은 다 이 책을 읽어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E.H. 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책은 왜 유명한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E.H. 카는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부해야지, 학자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고 원래 직업이 전문 외교관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구소련, 당시는 이제 소련 초창기겠죠. 1916년부터 36년 사이에 소련이 세우자마자 그 시기에 러시아 주재 외교관으로 활약했던 사람이고요. 14권짜리 소련사 책을 써서 사실 원래는 이제 소련사 전문가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1961년에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특강 시리즈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6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6개의 장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강연을 했던 건데 이 강연이 유명해지면서 이제 말 그대로 유명세를 탔고 지금은 이제 E.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 책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 이 책이 유명한 이유는 사실 현대인들이 웬만하면 수긍할 수 있는 크게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반박하기 어려운 역사관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을 겁니다. 그것은 E.H. 카의 역사관이 이전의 역사관과 다른 점이 있다는 말도 되겠죠. 사실 카는 2명의 역사가를 염두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E.H. 카는 이 역사가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역사가는 이 말 그대로 옮기자면 사실의 천한 노예도 아니고 반면 억압적인 주인도 아닙니다. 즉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역사서술은 뿌리가 없고 반대로 역사가가 없는 사실은 그 자체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유명한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가 도출됩니다. 즉 역사가와 사실의 계속되는 상호작용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유명한 정의가 이런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딱 처음 펴보시면 이제 역사가와 사실과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에 2번째 주제를 던지는데 그것은 사회와 개인 어느 것 사이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나라는 그 문제입니다. 그 이슈입니다. 사실 어느 하나를 더 절대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E.H. 카의 무게중심은 사회 쪽으로 쏠려 있는데 이는 사회와 별개로 존재하는 개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도 하나의 개인이기 때문에 사회를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역사가를 또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역사가를 연구하기에 앞서 우선 그의 사회적 환경을 연구하라. 역사가의 진짜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역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럼 고대 그리스 역사, 3000년 전의 고대 그리스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헤로도토스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헤로도토스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조금은 더 완전히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던지는 문제는 역사가 과학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카는 역사가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지 간에 사실 목적은 동일하죠. 뭐냐면 이해력과 사물에 대한 지배력의 증대, 그리고 또한 연구 방법도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비슷합니다. 무엇이든지 이론을 세우고 그래서 실험해보고 증명을 해내죠. 그래서 E.H. 카는 역사를 과학의 범주에 위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는 역사는 진보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는 진보합니까? 물론 한 5000년 기준으로 보면 정말 옛날의 신석기 문명에 비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로 진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직하는 역사는 기본적으로 진보한다고 봅니다. 한 세대가 획득한 기량이 다음 세대에 전승된다는 의미에서 역사는 진보한다고 보죠. 하지만 역사에 진보의 시작과 마지막이 있다는 식의 표현을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어요. 세계사를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서.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울 때만 해도요, 역사의 시작을 고대 4대 문명부터 봤어요. 이건 너무 지극히 우리의 현대적인 시각이죠. 3000년 전에 나일강에서 인류의 문명이 처음 시작됐다 같은 시작점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현대적인 시각입니다. 뭐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서 노동자들의 지상낙원이 도래하는 것으로 인류 역사가 마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이렇게 진보의 끝을 자기 맘대로 정하는 것도 옳은 역사가의 태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역사의 진보를 믿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역사가의 정말 책임있는 사실의 나열을 믿되 이렇게 시작과 끝을 정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상과 같이 이해직하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통해 역사 사실의 관계, 사회와 개인의 관계, 역사 과학의 관계, 역사 인과관계, 역사의 진보 문제 등 중요한 이슈를 설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관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실과 해석, 현재와 과거를 대립적으로 보던 시각을 배격하고 양자를 지금도 되게 인터랙션하고 있는 생동적인 관계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아무리 역사를 모른다 하더라도 역사는 현재와 과거에 대하다, 그리고 사료와 사실과 역사가의 대화다라는 그 명제를 알고 있듯이 이것이 반영하는 것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제에, 그의 해석에 동감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물론 그의 역사관도 한계는 있습니다. 이에치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류 앞에 꼭 진보의 길만 있을지, 인류의 역사가 꼭 진보만 할지 우리가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연 19세기에 비해 히틀러가 등장했던 20세기 초의 독일의 역사가 진보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또 반대로 나중에 우리가 100년 후에 핵전쟁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인류 역사가 꼭 진보한다고 얘기할 수만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역사 발전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보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제시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책이 나온 이후 오늘까지 일반인들이 역사학의 목표, 방법, 미래를 이해하고 연구의 길을 가는데 좋은 표시등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수천 가지의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날 때 이에이치카의 책은 분명 좋은 시작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시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만의 역사관을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만의 시각으로 나는 역사를 이렇게 바라봐야겠다, 그 시각을 정립하는 그 노력을 앞으로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짧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